하나의 색상을 최대한대로 쪼개면 컴퓨터는 대략 256개의 색상, 아니 정확하게 256개의 색상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흰색에서 이렇게 쭉 검정색까지 색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256단계로 쪼개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의 색상을 256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모든 색상을 256개로 조절해 버린 겁니다. 그게 인덱스 컬러예요. 인덱스 컬러라고 하는 것은 색인 색상이라고 합니다. 색인 색상이라고 해요. 인덱스라는 말이 색인이란 뜻이죠. 어려워요. 단어가 한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보신 적 있죠. 그 책 아래쪽에 뭐라고 이렇게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소설이면 소, 수필이면 수, 시면 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가나다 순. 뭐 예를 들어서 소설도 로맨스가 있고 추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붙는 게 장르겠죠. 소, 이런 식으로. 소설입니다. 소에 그 다음에 추리에 기억으로 시작합니다. 00 뭐 54 이런 식으로. 얘가 색인인 겁니다. 색인.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색상에 대해서 번호를 다 매겨 놓은 겁니다. 이걸 색인 색상이라고 해요. 총 256개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트루 컬러는 뭐냐면은 레드에 대해서, 빛의 삼원색 아시죠? 레드에 대해서 2의 8승계, 그 다음에 그린에 대해서 2의 8승계, 블루에 대해서 2의 8승계. 더 이상 색상을 조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색상이 다 조합이 된 거죠. 그래서 트루 컬러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트루 컬러라고 해요. 얘는 대략 1600만 개의 색상을 조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토샵이나 그런 그래픽 작업할 때 주로 써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는 인덱스 컬러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인덱스 컬러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자, 방금 제가 빛의 삼원색이라 그랬죠, 그죠? 자, 레드, 그린, 블루. 이게 빛의 삼원색입니다. 근데 프랑스 사람 휴라는 미술학자가 빛을 가지고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빨간색 랜턴 있죠? 빨간색 랜턴과 그린색,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순서대로 레드 랜턴과 그린 랜턴을 비춰서 두 개의 빛을 혼합해 봤답니다. 무슨 색이 나왔을까요? 물감은 달라요. 빨간색하고 그린하고 섞으면 물감은 다르게 나옵니다. 빛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노란색이 나옵니다. 그린 빛하고 블루 빛하고 섞으면 사이안이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레드하고 블루 라이트를 섞으면 마젠타가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순서대로 붙인 겁니다. 레드를 1번, 그린을 2번, 옐로우를 2번, 그린 3번, 사이안 4번, 블루 5번, 마젠타 6번, 그 다음에 화이트가 7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서대로. 이해되셨죠? 얘네들은 1번부터 7번까지는 표준 색상이라고 합니다. 요게 휴값이에요. 이게 휴값입니다. 그래서 모든 색상의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를 표준 색상,
스탠다드 컬러라고 합니다. 표준 색상이라고 하고 나머지가 여기서 쭉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보세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인덱스 컬러 1이라고 뜨죠? 레드. 인덱스 2번은 옐로우, 인덱스 3번은 그린, 4번, 5번, 6번, 7번 여기까지가 표준 색상입니다. 그리고 8번, 9번, 10번은 어디로 가냐면 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 위에가 짝수, 이 아래가 홀수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숫자가 점점 커져 나가는 거죠. 여기가 10번, 그 다음에 맞은편인 11번, 12번, 13번, 14, 15, 16, 17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249, 250, 51, 52, 53, 54, 55번으로 해서 끝나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기본 색상은 바이 레이어입니다. 기본 색상은 바이 레이어가 기본 색상입니다. 자, 제가 1번 색상을 썼습니다. 오케이. 빨간색으로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컬러 1번부터 7번까지는 표준 색상이라고 했어요. 이름을 쓰셔도 돼요. 옐로우. 노란색으로 그려진 거 맞습니까? 다시 컬러. 자, 3번. 자,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색상을 쭉 바꿔서 선이나 원을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근데 가만히 다시 한번 따져보죠.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256개의 색상이라고 했죠. 근데 몇 번까지 있다고요? 255번까지 있습니다. 하나가 비네요. 왜 하나가 빌까요? 다시 생각해보죠. 10진수는 0부터 시작하나요? 1부터 시작하나요? 1부터 시작할까요? 1부터 시작하면 256번이 맞아요. 근데 0부터 시작하니까 255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10진수는 0부터 시작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10이라는 숫자가 1과 0의 합성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0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0번은 누굴까요? 그 0번이 여기 있는 바이 블록이라는 얘가 0번입니다. 이게 0번이고 바이 레이어가 기본값입니다. 바이 블록은 블록에 의한이란 뜻입니다. 바이 레이어는 레이어에 의한이란 뜻이고요. 나중에 가면 우리가 조금 있다가 레이어를 공부할 건데 나중에는 요거만 써요. 바이 레이어를 쓸 겁니다. 모든 기본값은 다 바이 레이어가 기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상을 쓰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블록에서 지정한 색상을 쓰겠습니다. 이게 기본값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바이 레이어가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요거 바이 레이어를 쓰시면 돼요. 요거 쓰시고, 자, 레이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색상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바이 레이어입니다. 여기에 나와요. 이때는 레이어이기 때문에 이 두 값이 비활성돼서 나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게 레이어인데 레이어에 컬러와 라인 타입이 존재합니다. 레이어에서 색상을 지정하고 선 종류를 지정해요. 여기서 지정한 대로 사용합니다. 별도로 컬러와 라인 타입에서 색상과 선 종류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아직 레이어를 안 배웠으니까 일단 쓰도록 하죠. 자, 컬러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나중에 통합해서 설명하죠. 자, 그 다음에 change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change, CHPROP, change properties 속성입니다. 요거 단축키가 컨트롤 1이에요. 이거 change가 수정하기란 뜻입니다. 자,
자, 체인지, 그리고 선택하고 엔터 클릭해주면 체인지 됩니다.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엔터 클릭.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선택하고 엔터 적당한 위치 클릭. 수정된 거 보이시죠?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체인지,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클릭하면 내가 지정한 선으로 이와 같이 이동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체인지에는 재밌는 기능이 하나 숨어 있어요. 체인지,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체인징 포인트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면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프로퍼틱스라는 항목이 있죠. 프로퍼틱스가 무슨 뜻이냐면 속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선택한 이 선의 혹은 원의 속성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눌러보면 네, 색상, 고도, 레이어, 선 모양 축척, 선의 굵기, 두께, 그 다음 투명도, 재질,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를 안 쓰니까 하나만 해보자고요. 여기 컬러 하나만. 여기다가 컬러 이름을 쓰시면 돼요. 컬러 번호를. 자, 6번 쓰죠. 6번. 그리고 엔터. 어떤가요? 6번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체인지, 선택하고 엔터, 프로퍼틱스, 컬러. 지금 2번이 기본 값인데 7번. 자, 화이트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바꿔 보시죠.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체인지를 쓰다 보니까 프로퍼틱스라는 걸 한 번 더 눌러야 돼요. 그게 귀찮은 거죠. 그래서 명령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CHPROP. 그리고 선택하고 엔터. 그랬더니 바로 속성이 쭉 나오네요. 컬러 6번. 색상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조금씩 쉬운 걸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쉬운 걸로 진화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명령어로 프로퍼틱스라고 해요. 명령어가 PR인가? 네, PR 맞네요. 단축키가 PR입니다. 단축키가 PR이고, 이거 속성창입니다. 단축키는 PR이고, 컨트롤 숫자 1 누르셔도 돼요. 명령 안 쓰고, 그냥 컨트롤 키하고 숫자 1이요. 왼쪽에 보면 컨트롤 키하고 숫자 1 있죠? 네, 그거 누르셔도 돼요. 컨트롤 1 누르시면 온오프가 돼요. 이렇게 프로퍼틱스가.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얘에 대한 정보가 여기 다 나와요. 색상, 선 모양 축척, 시작점, 끝점 이런 게 다 나와요. 자, ES 키 누르시면 돼요. 선택하면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명령어 쓸 것도 없어요.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클릭하면 얘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이렇게요. 노란색이네요. 자, 사이안으로 바꿔봤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점의 좌표가 2200, 1500, 이거 1500, 이씨, 왜 이래. 그 다음 반지름 310. 조금씩 조절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거 절대좌표예요. 절대좌표로 그 다음에 반지름의 크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시작점과 끝점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요. 시작좌표 1300, 그 다음에 2200. 자, 엔드네요. 2500, 그 다음에 2200. 수평선 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바꿔보시죠. 그리고 커서를 이렇게 밖으로 뺀 다음에 ESC 키 누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아니 아주 많은 CAD에서 이 컨트롤 1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용하기 쉽고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작업할 때 항상 이렇게 왼쪽에 띄워놓고 작업해요. 이렇게요. 더블 클릭하면 왼쪽에 딱 갖다 붙습니다. 이렇게 그냥 아예 이렇게 띄워놓고 작업을 해요. 더블 클릭하면 떨어져 나오니까 이렇게 띄워놓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화면이 두 개인 분들은 이렇게 왼쪽에다가 갖다 놓고 쓰셔도 돼요. 어쨌든 CAD를 작업하는 동안 이 컨트롤 1키는 굉장히 중요한 대화 상자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와 비슷한 방법으로 수정하는 방법이 하나 또 있어요. 선택을 합니다. 먼저 선택을 해요. 그러면 바로 여기 속성창이 나오죠. 속성창의 맨 위에가 색상입니다. 여기서 색상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서 바꾸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바꿔보시죠. 매치 프로퍼틱스입니다. 매치 프로퍼틱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속성 일치요. 단축키는 MA 속성 일치입니다. 매치 프로퍼틱스는 여기 있어요. 명령어가 여기 있습니다. 매치 프로퍼틱스 여기 있어요. 명령어로 MA 매치 프로퍼틱스 그러면 제일 먼저 소스를 선택해 달라고 합니다. 소스를 선택하고 엔터 안 쳐요. 목적지를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색상이 일치된 거 보이시나요? 원본 선택하고 목적지 선택해주고 다시 원본 선택해주고 목적지 선택해주고. 자, 이해되시죠? 우리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라인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죠. 라인 타입 선 모양입니다. 단축키 LT 선 모양 LT입니다.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가 라인 타입이에요. 여기다가 라인 타입 그러면 이렇게 라인 타입이 뜹니다. 선의 모양이 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커런트 라인 타입 현재 작업하는 라인 타입이 바이 레이어. 그 다음 컨티뉴어스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실선이란 뜻입니다. 실선이란 뜻이고, 자, 이 위에 보시면 로드, 커런트, 쇼 디테일, 딜리트 4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선의 모양이 우리가 쓰는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쭉 나옵니다. 먼저 배팅, 다시 로드, 센터, 다시 로드, 히든, 다시 로드, 팬텀. 우리가 주로 기본적으로 쓰는 건 요만큼입니다. 배팅, 센터, 컨티뉴어스, 히든, 팬텀. 자, 불러와 보시죠. 지금 보시면 커런트 라인 타입이 바이 레이어예요. 선택하고 여기 커런트 버튼을 누르시면 바뀌는 거 보이시죠? 또는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바뀝니다. 자, 오케이. 그리고 라인을 그려볼까요? 선의 모양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바꾸셔도 돼요. 선의 모양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자, 선의 모양을 바꿔 보시죠. 여러 가지 선의 모양들이 존재합니다. 선의 모양을 바꿔 보시죠.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도면에 사용하는 거는 크게 실선이라는 게 있고, 이 실선은 가는 실선이 있고 다시 굵은 실선으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파선이 있고 1점 세선이 있고 2점 세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선은 크게 이렇게 5개입니다. 물론 1점 세선에 굵은 1점 세선과 가는 1점 세선으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굵고 가늘고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실선이라는 것은 선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로 쭉 이어진 선, 이걸 실선이라고 해요. 파선은 깨트릴 파자를 썼습니다. 선을 깨트린 겁니다. 그래서 선의 모양이 점선으로 나와요. 점선 모양의 선, 지금 보시면 요 선이요. 선이 깨져가지고 점선 모양으로 나오고 있죠. 얘가 파선입니다. 1점세선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했어요. 선을, 쇠자가 붓을 쇠자예요. 깨트릴 쇠자입니다. 깨트려서 점을 한 개 넣은 거 이해되셨나요? 쇠자가 되게 신기한데, 여러분들 그 북극이나 남극에 가면 그 얼음을 깨고 다니는, 즉 빙하를 깨고 다니는 배의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쇠빙선이라고 합니다. 깨트릴 쇠자, 얼음빙자. 그러니까 얼음을 깨는 배. 그래서 쇠빙선입니다. 선을 깨트려서 점을 한 개 넣은 선. 그게 1점세선이고 2점세선이 있죠. 그죠? 선을 깨트려서 점을 몇 개 넣어요? 2개 넣은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요. 너무 멀리 있네. 자, 이렇게 놓을까요? 자요. 위에 거는 선이 깨져서 중간에 짧은 선이 하나 들어가 있죠. 아래 거는 선이 깨지고 중간에 짧은 점이 2개 들어가 있죠. 네, 1점세선, 2점세선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선이 이렇게 실선도 있죠. 컨티뉴어스가 실선입니다. 여기 실선, 파선, 1점세선, 2점세선, 크게 이렇게 4개예요. 우리가 쓰는 선이 바로 이겁니다. 자, 먼저 굵은 실선의 경우 언제 사용하냐면 물체의 외형이나 단면, 끊을 단자입니다. 끊을 단자를 쓴 거예요. 요즘 선전에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침대를 전기톱으로 이렇게 잘라서 그 매트리스 속에 보여주는 선전 나오죠. 그죠? 그게 단면이에요. 칼로 혹은 전기톱으로 자르는 겁니다. 물체를 잘라서 그 내부를 보여주는 것. 그걸 유식한 표현으로 단면이라고 합니다. 끊을 단자의 얼굴면자. 그러니까 끊어진 그 속의 모습. 그걸 보여주는 것. 그래서 물체의 외형이나 단면의 선, 단면선. 그걸 굵은 실선이라고 해요. 파선은 가려진 부분이요. 가려진 선. 언뜻 안 와닿았는데 이거예요. 지금 앞에 칠판 있죠. 칠판이 있는데 이 칠판 뒤에 약간의 공간이 있어요. 제가 옷도 걸기도 하고, 그 다음 쉬는 시간에 이제 저기 창문이 있어가지고 바깥에 구경하기도 해요. 하루 종일 여기서 근무하니까 이제 간혹 바깥으로 탈출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저기 나가서 바깥에, 요 앞에 사거리 보이거든요. 사거리 구경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면 안 보이죠, 창문이. 그죠? 그러면 설계를 할 때 칠판을 그리고 창문을 그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창문이 있음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시공하는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아, 여기 창문이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자리에 창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 있으면 실선으로 그리면 돼요. 근데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뒤에 숨겨져 있잖아요. 맞아요. 바로 이렇게 숨겨진 거예요. 어떤 물체에 가려져서 숨겨져 있는 것.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은선이라고 부릅니다. 은선이라고 불러요. 얘는 단면선, 외형선 이렇게 불러요. 외형선 또는 어디 갔냐? 외형선 또는 단면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이해되시나요? 선의 형태에 따라서는 뭐 가는 실선, 굵은 실선, 파선, 1점세선, 2점세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선의 용도에 따라서 이거 외형선이야, 이거 단면선이야, 이거 인면선이야, 이거 은선이야, 이거 중심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점세선은 물체의 중심을 표시하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중심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선을 봤을 겁니다. 2점세선은 가상선이라고 부르면 맞아요. 가상선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안 만든 거예요. 앞으로 여기 만들어질 거예요. 그럴 때 가상선으로 표시합니다. 2점세선으로 표시해요. 자, 이해되셨죠? 근데 1점세선 같은 경우 굵은 1점세선은 이렇게 가위질하는 선이요. 파단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의 굵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선의 굵기에 따라서 이렇게 선의 용도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근데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건 가는 실선, 굵은 실선, 파선, 1점세선 이렇게 크게 4개고, 경우에 따라서 굵은 실선, 그러니까 굵은 1점세선이나 2점세선, 굵은 2점세선도 사용합니다. 기계 쪽에선 써요. 기계 쪽에서는 이거 다 씁니다.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는 2점세선을 쓰기는 하는데 많이 그러니까 쓰는 건 거의 못 봤고, 굵은 1점세선도 쓰는 거 못 봤고. 자, 여기 가는 실선 아무것도 안 했네요. 이외 모든 것 다 가는 실선. 여기에 제가 적어 놓지 않은 모든 것. 예를 들어서 치수선, 지시선, 그 다음 해칭선,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는 실선에 해당합니다. 선의 굵기가 나와요. 그죠? 굵고 가늘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원시인 숫자색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원시인들의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사냥 나갔어요. 이제 뭔가 잡아오겠죠. 1마리, 2마리, 3마리, 많이, 아주 많이, 대빵 많이. 이해되시죠? 가늘고, 중간고, 굵고, 아주 굵고. 4개입니다. 보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가는 선은 0.1mm 정도 주시면 돼요. 0.1mm. 굵은 선은 이제 조금씩 달라져요. 0.3을 쓰기도 하고 0.5를 쓰기도 하고 0.4를 쓰기도 해요.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굵은 선은 0.3을 쓸 때도 있고 0.4를 쓸 때도 있고 0.5를 쓸 때도 있어요. 얘가 중간 굵기예요. 파선이 중간 굵기입니다. 얘가 0.2mm를 쓰면 얘는 0.3mm가 되는 거고, 얘가 0.3mm를 쓰면 0.4mm가 되는 거고, 얘가 0.3을 쓰면 0.5가 되기도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선의 굵기를 설계자가 지정을 해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같은 경우는 0.2, 0.3, 0.4를 써요. 그러니까 이 가는 선을 0.2를 쓰는 거죠. 0.2, 0.3, 0.4 이렇게 씁니다. 기계제도 기능사 같은 경우는 0.1, 0.2, 0.3 이렇게 쓰고요. 보통 실무에서는 0.1, 0.2, 0.3 이렇게 써요. 근데 A2 같이 큰 용지에는 0.1, 0.3, 0.5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선의 굵기가 분명히 차이가 나고 있는 것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굵기 차이를 만들어서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점세선은 물체의 중심을 표시한다 그랬죠? 가는 선입니다. 0.1mm요. 이렇게 선 굵기까지 같이 쓰시면 되는데, 문제는 색상입니다. 색상하고 함께 매칭을 시키셔야 돼요. 이게 기계 쪽하고 건축 쪽하고 사용하는 색상 방식이 달라요. 기계, 건축, 인테리어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기계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중심선. 기계 쪽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중심선,
그 다음에 은선, 그 다음에 외형선, 그 다음 기타. 중심선 빨간색, 은선 노란색, 외형선 그린, 그 다음 기타 화이트. 이렇게 씁니다. 물론 파란색도 써요. 해칭선이 아니야, 기계 쪽에는 해칭선도 빨간색 쓰더라고요. 빨간색 써요. 나머지 기타 화이트를 씁니다. 뭐 치수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화이트 쓰더라고요.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하고 인테리어를 같이 쓸까요? 인테리어 네, 똑같아요. 중심선, 그 다음에 단면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금 애매한데 가구, 그 다음에 가구, 문자, 그 다음에 마감, 단열, 그 다음 인면, 레드, 그 다음 옐로우. 가구 같은 경우가 그린 또는 사이안. 문자를 그린으로 주고요. 마감을 블루로 줍니다. 단열을 마젠타로 줘요. 인면을 화이트로 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셨나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나는 기계 파트인데 그럼 기계 쪽으로, 나는 건축 인테리어인데 그럼 이렇게 오시면 돼요. 뭐 여기 중심선도 있지만 치수선도 여기 들어가요. 근데 꼭 100%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적어 드린 건 그냥 보편적인 것들이고 나머지 다 적당히 다 바꿔서 씁니다. 기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번, 2번, 3번 중심, 은선, 외형. 이해되시나요? 색상 번호하고 중요도 순으로 그냥 1, 2, 3번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건축이나 인테리어는 색의 명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는 색의 명도를 활용합니다. 요즘은 이제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하도 이상하게 써가지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배울 땐 색의 명도를 쓰라고 배웠어요. 색의 명도는 밝고 어두움을 뜻하는 단어가 명도입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파란색 옷을 입고 한밤중에 길거리에 나갔습니다. 눈에 잘 띄나요? 안 띄나요? 모르겠어요. 다시요. 검정색 옷을 입고 한밤중에 길거리에 나갔습니다. 눈에 띄나요? 안 띄나요? 안 띄어요. 네, 명도가 낮은 옷입니다. 명도가 낮은 거죠. 반대로 노란색이나 흰색 옷을 입고 길거리에 나갑니다. 한밤중에. 눈에 잘 띌까요? 잘 띄어요. 명도가 높은 색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명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명도가 높으면 튀어나와 보입니다. 명도가 낮으면 속으로 들어가 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단차가 나 보여요. 단차가 보입니다. 여기 될까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보시죠. 좀 보이나요? 노란색은 튀어나와 보이고 파란색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
이게 명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게 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명도가 높으면 굵게 보입니다. 명도가 낮으면 가늘게 보입니다. 자, 보시죠. 똑같은 선인데 제가 노란색 선으로 그릴 겁니다. 똑같은 선인데 이번엔 파란색으로 그릴 거예요. 선의 굵기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나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한번 모니터상에서 그려보세요. 그러면 선의 굵기 차이가 눈에 보일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려볼 겁니다. 선의 모양도 중심선을 했고요. 자, 라인. 아이고, 안 보이네. 자, 라인. 제가 1500mm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어떤가요? 선이 보이나요? 제대로 보이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번에 봤던 대로, 자, 15,000 했습니다. 자, 선의 길이가 15,000mm입니다. 실선인가요? 중심선인가요? 다시 확대해 볼까요? 자, 실선인가요? 중심선인가요? 중심선이죠. 근데 전체를 보면 어떤가요? 실선처럼 보여요. 그죠? 이거 출력하면 어떻게 나갈까요? 1.3선으로 출력될까요? 아니면 실선으로 출력될까요? 이거 실선으로 출력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선의 모양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쓰냐면 바로 여기 있는 LT 스케일이요. 선 모양 축척이라는 명령어입니다. 단축 명령어는 LTS. 라인 타입 스케일의 약자예요. 그래서 단축키가 LTS입니다. 얼마를 주면 될까요? 계산한 축척 값에 2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요. 이해되셨나요? 내가 계산한 축척 값에 2분의 1에서 3분의 1. 그러니까 축척을 계산 안 하면 못한다는 얘기죠. 얼마를 줘야 될지 막연한 거죠. 그냥 눈대중으로 적당히 주는데 적당히가 어디 있어요. 그죠?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죠. 자, 위로 올라가 봅시다. 자, 1대 100이었네요. 15,000이었을 때 1대 100이었네요. 그죠? 그러면 자, 얼마를 주면 돼요? 100 나누기 2에서 100 나누기 3. 그러면 LT 스케일 값을 50을 주거나 아니면 33을 주거나. 그럼 적당히 맞아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해보시죠. 15,000mm 짜리 선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 LT 스케일 값을 적용해 보세요. 이렇게요. 여기다가 LT 스케일 하시고 여기다가 축척이 얼마예요? 100이잖아요. 그죠? 나누기 2 이렇게요. 정수 나누기는 허용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주시거나 아니면 100 나누기 3 이렇게요. 그러면 적당히 값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레이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칼라. 이거 바이 레이어입니다. 이제 얘 손 안 돼요. 칼라 명령어에서 손 안 됩니다. 그 다음 라인 타입에서도 바이 레이어. 지금 여기 보시면 칼라 바이 레이어죠. 그 밑에도 바이 레이어죠. 그 아래도 바이 레이어죠. 네, 이렇게 바이 레이어입니다.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을 쓰겠습니다.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 종류를 쓰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여기 직접적으로 안 써요. 아주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여기 쓰지 않습니다. 그럼 뭘 써요? 레이어에서 씁니다. 자, 레이어는 어디 있느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레이어예요. 누르시면 이렇게 레이어가 나옵니다. 위에 보시면 아이콘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아이콘인 New Layer, 그 다음 Delete Layer, Current Layer 이렇게 씁니다. 요 가운데 프리즈 레이어는 안 써요. VP 프리즌이라고 돼 있죠? 이건 안 써요. 쓸 일 없습니다. 주로 3D 할 때 쓰는 거라 쓰지 않아요. 자, 눌러봅니다. 그러면 레이어가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름 바꿀 수 있습니다. 외형선, 중심선, 단면선, 은선, 치수선 이런 식으로요. 뭐 가구면 가구, 창문이면 창문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세세하게 다 넣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컬러 라인 타입이 있죠. 외형선은 노란색, 중심선은 빨간색, 단면선은 이건 노란색인데 넘어가죠. 자, 은선, 자, 전 3번 썼습니다. 치수선 뭐 빨간색 썼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지정해 주시면 돼요. 저도 제 맘대로 지정할 겁니다. 자, 색상 한번 지정해 보시죠. 선의 모양도 있네요. 중심선이니까 라인 타입 눌러 보시면 이렇게 라인 타입이 나옵니다. 네, 불러놓고 오케이. 은선도 있네요. 네, 불러놓고 오케이. 여기다가 단열재라고 한번 써볼까요? 단열재 같은 경우는 마젠타, 그 다음에 베팅. 그러면 이렇게 색상과 선의 종류를 다 세팅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세팅해 보시죠. 레이어는 어디서 바꾸냐면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 바로 이 부분, 얘가 커런트 레이어입니다. 요 체크된 부분 보이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단열재를 더블 클릭했습니다. 그럼 체크 무늬가 오네요. 자, 라인, 선과 색상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중심선이요, 라인, 선과 색상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요, 외형선이요, 선과 색상이 바뀌죠. 은선이요, 이렇게요. 색상을 바꾸고 선 종류를 계속 바꿔야 돼요. 이걸 매칭해서 써야 되는데 이걸로 못한단 말이죠. 그걸 못 써야 되는 거예요. 레이어를 이용해서 바꾸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레이어에는 여기 뭐가 있냐면 라인 웨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의 굵기요. 이 라인 웨이트는 언제 쓰냐면 출력할 때 쓰는 겁니다. 여기에 선의 굵기를 지정하면 화면상에 선의 굵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출력할 때 선의 굵기로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중심선은 가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0.09, 치수선도 0.09, 은선은 0.2, 외형선 0.3, 뭐 단열재 0.1 이런 식으로 선의 굵기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면상에 선의 굵기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나와요? 출력했을 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도면에 선의 굵기를 지정하는 방법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하나가 레이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색상, 선 모양, 선의 굵기 이렇게 세 개를 지정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지정해 보시죠. 간단하게 여기서 바꾸셔도 돼요. 여기서 간단하게 바꾸셔도 됩니다. 선의 색상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바꾸셔도 바뀌어요. 중심선 여기서 바꾸면 이렇게 간단하게 바뀌어요. 꼭 명령어를 쓰지 않더라도
여기서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얼마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뭐 단열재 선택하면 단열재 그려지고, 중심선 선택하면 이렇게 중심선 그려지고, 가볍게 여기 대화 상자에서 가볍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바꿔보시죠. 두 가지로만 체크하시면 되는데, 가시성,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작업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오프, 온이 있고요, 프리즈, 소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락이 있고 언락이 있고, 이렇게요. 옵션이 세 가지입니다. 온, 오프, 프리즈, 소우, 락, 언락, 이렇게 세 개입니다. 자, 보세요. 레이어 보시면 온이 있죠, 프리즈 있죠, 락 있죠, 그죠? 온의 반대는 오프입니다. 온, 오프, 프리즈, 소우, 그 다음에 락, 언락, 이렇게 세 개예요. 요 세 개의 차이점입니다. 이 세 개는 이거예요. 먼저 오프하면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이겁니다. 오프하면 눈에 안 보이겠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업이 돼요. 작업이 돼요. 오프했는데도 불구하고 작업이 돼요. 프리즈하면 눈에 안 보입니다. 작업도 안 돼요. 잠그잖아요. 눈에는 보입니다. 근데 작업이 안 돼요. 차이점 이해되셨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오프하면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작업은 돼요. 프리즈하면 눈에 안 보여요. 작업도 안 됩니다. 그럼 온오프를 쓸까요? 프리즈, 소우를 쓸까요? 프리즈를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내가 눈에 안 보일 겁니다. 작업 안 할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온오프 대신에 프리즈를 써요. 그 다음에 락, 언락, 잠근다는 얘기죠. 내가 화면상에서 도면을 잠가 버리는 겁니다. 잠그고 눈에 보이는 거죠. 기준 역할을 해줍니다. 기준 역할이에요. 그래서 잠가 놓고 기준 역할을 하고 눈에 보이게끔, 그 대신에 어떤 편집 작업은 안 되게끔 막아버리는 겁니다. 차이점 이해되셨나요? 자, 보세요. 제가 먼저 오프부터 할 겁니다. 누구를 오프하냐면 요 위에 지금 단열재 있죠. 요 지그재그 기능 있잖아요. 제가 얘를 껐습니다. 안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감춰진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할 겁니다. 아직 여러분들 명령어 못 쓰니까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이동할 겁니다. 제가 전부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켜볼까요? 이동되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껐어요. 이동합니다. 전부 다. 다시. 이동합니다. 전부 다. 따라온 거 보이시나요? 이 올이라는 기능에 반응을 해요. 올이라는 기능에 반응을 합니다.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이 올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작업이 돼요. 심지어 이런 것도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작업한다고 얘를 체크해 놨습니다. 그리고 오프했습니다. 에러 메시지 뜨는 거 보이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더 커런트 레이어, 작업하는 레이어가 will be turn off, 꺼졌습니다. 꺼졌어요. 지금 작업하는 레이어가 오프 됐습니다. 어떤 걸 하길 원하시나요? turn the current layer off, 현재 작업 레이어를 오프하세요. keep the current layer on, 현재 작업 레이어를 켜주세요. 제가 원하는 건 끄는 겁니다. 여기 당연히 꺼지겠죠, 그죠? 서클, 원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지금 원은 명령을 계속 실행하고 있어요. 실행을 하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작업은 되고 있어요.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온오프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작업은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프리즈입니다. 현재 레이어는 프리즈 할 수 없어요. 얼릴 수 없습니다. 현재 레이어는 얼릴 수 없어요. This layer cannot be frozen. 현재 이 레이어는 얼릴 수 없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작업하는 레이어입니다. 작업하는 레이어는 동결시킬 수 없습니다. 얼릴 수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다른 레이어를 프리즈 해보자고요. 여기 외형선이 있네요. 아니다. 제가 외형선으로 레이어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시 프리즈 해보죠. 여기 사라진 거 보이시죠? 자, 이동하기. 아까처럼 올이라고 썼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했어요. 켜보면 어떤가요? 그대로 왼쪽에 남아있죠. 다시 봅니다. 껐어요. 아니, 그 프리즈 걸었습니다. 이동하기 전부 다. 그대로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프리즈 걸면 작업이 안 돼요. 눈에 안 보이고 작업도 안 됩니다. 자, 이번엔 잠가 보도록 하죠. 락으로 잠갔습니다. 잠갔더니 커서에 이렇게 뜹니다. 잠금 표시 보이시죠? 이게 잠겨서 작업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라인 트림 안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얘는 트림 되죠. 근데 잠겼기 때문에 트림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눈에는 보여요.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작업이 안 돼요. 그게 잠금의 특징입니다. 대신에 이것까지는 돼요. 뭐냐면, 자, 커런트 레이어로 선택을 했어요. 현재 레이어인데 잠겼네요. 그러니까 원은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뭐가 안 돼요? 다른 작업이 안 돼요. 자른다든지 이동한다든지 이런 게 다 막혀 있는 거죠. 이동하기 전부 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동하기 전부 다. 이렇게요. 이게 락의 기능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동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껐다 켰다가 한번 해보세요. 프리즈도 걸어보시고 온오프도 걸어보시고 그 다음에 락도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전체 크기를 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죠. 여기가 40이고 반지름 있죠. 그러니까 15를 더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셨나요? 여기 15를 더해줘야 돼요. 이런 경우라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라인 라인 그 다음에 이렇게 길게 옵셋 128mm 옵셋 15mm 다시 옵셋 42mm 그리고 트림으로 이렇게 자르면 전체 모양 그려진 거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세요. 이 선에서부터 49mm 15mm 45mm 옵셋합니다. 옵셋 49mm 15mm 다시 45mm. 자, 이렇게 하고 사선으로 이렇게 선을 그려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가 0도니까 요만큼의 각도입니다. 보니까 120도네요. 자, 그래서 30도로 체크한 다음에 라인. 자, 이렇게 120도 선을 그리면 자, 모양이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전체 외곽선을 한번 그려보시죠. 요 가운데 서클을 그리시면 됩니다. 중심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서클 반지름 15. 네, 나머지 다 트림이요.
이러면 전체 외곽선이 다 그려졌네요. 자, 전체 모양을 완성시켜 보시죠. 자, 옵셋 26mm 다시 22mm. 요 두 개는 뭐예요? 중심선이죠. 그러니까 중심선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네, 중심선 센터인데 선의 모양이 크죠? 자, 어떤가요? 선종류 축척 LTS를 제가 줄여놨더니 중심선처럼 보이는 거 보이시죠? 서클 반지름 7.5.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합니다. 이 중심선은 가상선입니다. 실제로 있는 선은 아니에요. 그래서 물체보다 약 3에서 5mm를 더 길게 그립니다. 3에서 5mm를 더 길게 그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길게 그릴 수 있을까요? 옵셋하면 돼요. 이렇게요. 옵셋하고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얘는 삭제. 그럼 어떤가요? 중심선이 물체보다 3에서 5mm 더 길게 그려진 건 맞나요? 네,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앞으로 중심선은 물체보다 3에서 5mm, 3mm 옵셋 하셔도 되고 4mm 옵셋 하셔도 되고 5mm 옵셋 하셔도 돼요. 다만 내가 3mm 할 거면 전부 다 3mm 띄우셔야 돼요. 내가 5mm 할 거면 전부 다 5mm 하셔야 돼요. 뭐 어디는 3mm 어디는 5mm 그러면 무지하게 혼납니다. 저한테 혼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선배한테 혼나요. 누구한테 배웠어? 누가 도면 이렇게 그리래 그리고 혼나요. 도면 전체에 다 똑같이 적용해 주시면 돼요. 자, 다시 볼까요? 여기 이제 중심선이 있습니다. 옵셋 16mm, 옵셋 19mm, 다시 45mm. 자, 속성 일치하기, 서클 반지름 5mm, 옵셋 5mm. 자, 다른 데는 다 길어요. 근데 여기 짧죠. 그러니까 익스텐드 연장하기, 나머지 트림. 그리고 필요 없는 거 삭제하고 라인 교차점에서 교차점으로,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내면 완성됐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요 과제물이요. 이 과제물은 전형적으로 전체 크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크기를 알 수 없는 상태인 거죠. 다만 이 밑변하고 오른쪽하고 윗변의 크기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다 크기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충 그려 오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라인 먼저 윗변을 그리고 오른쪽을 길게 그렸습니다. 보시면 하나씩 가는 겁니다. 여기가 10mm, 42mm, 4mm. 자, 옵셋 10mm. 여기 수평이 삐뚤어졌네. 다시 옵셋 42mm, 다시 4mm. 그리고 잘라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높이가 완성이 된 거고요. 이렇게요. 10mm, 42mm, 4mm. 자, 이 끝에서 여기까지는 65mm입니다. 그러니까 옵셋 65mm, 그리고 선정리. 자, 이렇게요. 그럼 위의 모습은 완성됐고요. 자, 아래쪽으로 갑니다. 4mm 보시면 여기 4mm 지나고서 66mm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4mm 지나서 66mm고 여기는 그냥 끝에서 65mm고, 그러니까 여기가 옵셋 4mm 다시 옵셋 66mm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트림으로 자르면 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라인 여기서 이제 선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각도가 105도입니다. 다행히 여기에 5도가 있어요. 그러면 90도, 95도, 100도, 105도 여기네요. 트림으로 잘라내면 네, 전체 모양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여기도 서클 4mm 트림으로 지우면 이게 이제 전체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전체 모양을 자, 한번 그려보시죠. 요선은 지우지 마세요. 요선 지우시면 안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엔 이 아래서 위쪽으로 18mm 옵셋 18, 그 다음에 옵셋 18,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4 이렇게요. 얘네들은 중심선입니다. 서클 반지름 5mm 옵셋 5mm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내면 네, 중심선 정리 깨끗하게 끝났고요. 나머지 선 다시 이어주면 되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끝점에서 선을 길게 그리고 옵셋 5mm 다시 34.5mm 자, 선 연장하고 자, 속성 일치 서클 반지름 6mm 옵셋 5mm 자, 트림으로 선 끊어 주시고요. 자, 선 정리하면 자,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